워낙에 고심하고 고심한 결과 꺼내신 카드라고 제 표현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개헌, 촛불 민심에 담겨 있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아웃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겁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개헌 문제를 벌써 이 촛불 사태가 나기 훨씬 전부터 개헌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그것도 아직도 차기의 유력한 주자가 결정되기 전에 이 시기에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었고요. 그리고 촛불 민심에 드러난 것 우리 준 선생님도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는 적어도 이 불공평, 불공정, 이 특권과 반칙의 사회를 지금 바로잡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란 자부심이 없어질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정말로 갈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라 할까? 그걸 분명히 제시하라는 요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분노는 물론 대통령의 과 그 주변 사람들의 국기문란, 국정농단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분노가 다양하게 터져 나왔는데 거기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기득권에 대한 이것을 그냥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분노가 있고 그걸 정리를 해내는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사회적 최고의 합의는 헌법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촛불 집회 현장에 갔을 때 아직 개헌이라는 구체적인 말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표현을 개헌으로 예를 들면 그분들이 탄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각 하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하야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걸 국회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라는 절차밖에 없었단 말이죠. 지금 그분들이 개헌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법률과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이걸 제도화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완강한 기득권이 깨든가 혹은 금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의 차기 주자들 대부분 아마 차기 대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부 초창기에 개헌을 하자. 지금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부겸 의원의 생각은 아니다. 다음 정부 들어서기 전에 아예 다음 대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겨질 가능성이 큰데 이 대선도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치러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그런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요. 우선 준 선생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개헌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됐죠? 결국은 권력을 잡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게 냉엄한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1월 달부터 국회는 개헌 특위가 가동이 됩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수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스케줄에 따라서 언제쯤 그 개헌 특위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합의된 몇몇 항목들은 분명히 정리를 했다가 적어도 중간에 예를 들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 바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쯤에는 후보자들의 약속이 임의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국회에서 합의된 그 개헌의 스케줄, 개헌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야만 받아들이고 약속을 한다는 것이 개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 시기적으로 개헌이 예를 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개헌은 국민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 투표를 제출 절차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이야기한 거기까지 합의한 내용을 다음에 어떤 후보들도 거기를 확실히 묶이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야만 모든 후보자들이 약속했다가 지나가고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촛불 민심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격동의 시기가 왔을 때만 개헌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경험을 보면 결국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헌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개헌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행 헌법은 30년 전에 국민들의 어떤 힘으로 만든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헌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 촛불 민심으로 드러난 이 강력한 현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변화 요구를 결국 그렇게 담아내자는 거죠. 네. 그러면 권력 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복권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시대 정치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헌법을 좀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되겠네요. 적어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력의 집중에 따른 폐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제만 폐해입니까? 강력한 중앙정부가 사실상 틀어지고 각 지역에는 사실은 거의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사실 중앙정부는 모릅니다. 바로 지방 분권의 가치가
그게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잖아요. 그 외에 또 이제는 30년 전과 달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욕구가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헌법적 가치와 합의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아까 다른 토론자들이 이야기한 그동안 보였던 경제적 강자들의 난맥,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이런 것들과 함께 될 겁니다. 물론 이 개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동안 정말 국회를 불신하시잖아요.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뽑히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뜻과 달리 힘센 정당들이 추천하면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했다라는 것. 그 때문에 투표율도 떨어지시고 국회를 불신하니까 바로 그 충원하는 방법부터 이번에는 확실히 이야기를 매듭짓자는 거죠. 선거 임박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생선을 맡기면 고양 옆에 생선 맡긴 꼴이라고 늘 화를 내시잖아요. 그거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자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이 개헌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많은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생각하고 크게 다르신 겁니까? 좀 다른 겁니까? 결국은 어제 저녁에 외신기자클럽에서 이렇게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명쾌하지 않더라고요. 제 주장처럼 개헌 토론이 벌어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나는 결론까지 예를 들면 수용하겠다든가 이런 건 없고 말하자면 새 정부 초기에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정도 원칙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개헌 자체가 이제는 반대할 수 없는 어떤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